미담을 쫓는 하얀 색안경. 권PD의 아름다운 구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인가요? 업로드 순으로는 7주차에 해당되죠. 뭐 하는 거 없이 시간은 잘 가네. 그러니까요. 벌써 미싱은 잘도 돌죠. 어떻게 중간 점검까지는 아니고 이제 초반 스타트는 뭐 괜찮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임영웅 씨, 김호중 씨 편을 하면서 화제가 많이 됐었고 조회수나 구독자도 저희가 처음 생각했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자마자 네.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졌죠.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기대를 했던 게 딱 그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지금 말씀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오늘 아이템을 보니까 뭔가 조급함이 느껴지는데. 그거 가지고 고민 저도 많이 했는데 네.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아, 그랬나요? 예. 다행이네요. 예. 우리가 임영웅 씨, 김호중 씨를 둘을 나눠서 따로따로 콘서트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려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는. 우리가 했지만 참 잘한 약속이네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걸 좀 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오늘 또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채널에서는 루머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댓글을 보니까 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말씀하시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건데 네.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시니까 네. 다른 분들이 보시면 이게 진짠가 싶은 이게 이렇게 해서 오해가 전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임영웅 씨가 그때 출연료를 더 좋은 무대를 꾸미는데 써주십시오라고 이제 고사를 하고 안 받으신 거는 이제 알았는데 구독자분들 댓글 반응 보니까 아마 한 1, 2억 선이 아니었을까 많이들 예상을 하시거든요. 실제 금액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그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 출연료가 책정이 안 됐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총액이 딱 나와요. 네. 뭐 조명 얼마, 뭐 음향 얼마, 출연료 얼마, 이게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네. 임영웅 씨는 출연료를 공란으로 뒀어요, 그냥. 그건 무슨 의미예요? 협의하겠다는 거? 그렇죠. 네. 일단 나오는 거를 전제로 하고. 그쪽에서도 묻지도 않은 거지. 그렇죠. 네. 출연료 얼마로 할까? 저희 안 받겠습니다. 어. 네. 뭐 1억 줄게. 나와줘. 아. 이런 대화가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그러면 어림잡아 얼마 정도 이런 것까지도 단계까지 안 갔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 출연료의 가치를 굳이 따지자면 1억, 2억 뭐 부족함이 없는데 네. 애초에 그런 언급 자체가 서로 없었기 때문에 대충 얼마를 안 받으신 거다라는 거는 성립이 아예 안 되는 명제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을 알고 있는 저조차도 이거 진짜인가 싶은 그런 거 댓글들이 좀 있어서 확인차 여쭙겠는데 이 컨텐츠를 통해서 언급한 일부 가수와 직접적인 뭐 소속사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된 뭔가 있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없고요. 예. 예. 제가 이제 김호중 씨나 김호중 씨 소속사와 워낙 친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쌓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떠한 계약 관계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컨텐츠의 수익금 같은 게 뭐 어떤 회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문제도 전혀 없어요. 아닌 거죠? 네. 또 제3의 다른 분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떠한 관계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고 네. 물론 임영웅 씨 회사와도 마찬가지죠. 유리상자 회사하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린 그냥 개인적으로 친할 뿐이죠. 예. 아름다운 구석.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네,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콘서트 얘기는 임영웅 씨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임영웅 씨의 We Are Hero였죠. 네, 2021년 12월에 KBS를 통해서 방송이 됐고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이죠. 아, 그때 정말 과연 녹화를 할 수 있을까도 걱정을 할 정도로 예.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걸 진행을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런 생각도 못했을 텐데 이제는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이제 고민할 때였던 거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었죠. 근데 임영웅 씨 섭외를 먼저 하고 여기에다가 의미를 어떤 걸 담을까. 뭐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순서가 미묘하게 좀 다르죠. 예. 사실 임영웅 씨 입장에서도 TV조선이 아닌 공중파의 거의 첫 나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아주 자잘한 출연까지 다 따지면 처음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서 자잘한 출연이라는 건 불의 명곡
그 정도가 자잘한 분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대대적인 콘서트를 하는 건 큰 결심도 필요했을 테고 명분도 필요했을 테고 뭐 요구에 항상 있었겠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임영웅 씨 처음 만난 날 이 위아 히어로 때문에 네. 그 전에 불후의 명곡 녹화장에서 본 모습과 조금 달라요. 그래요? 예. 불후의 명곡 녹화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정제되어 있는 깔끔하게 의상 입고 헤어 메이크업 다 하고 PD와 출연자의 관계로 딱 만났을 때 하고 이 위아 히어로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고 첫 미팅 자리 네. 거기에 까만색 추리닝 바지에 까만색 후드티 동네 총각 온 느낌? 되게 수수하게. 네. 그 모습에 소품 하나를 추가한다면 제일 어울릴 만한 게 까만색 비닐봉지. 이게 뭐야? 네? 까만색 비닐봉지에 뭐 이렇게 뭐 진짜 사가지고 가는 편의점에서 뭐 사갖고 올 만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뭐. 되게 친근한 느낌?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좋게 시작을 해갖고 이걸 하는 동안 그 느낌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자, 그렇다면 두 가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KBS 입장에서는 왜 임영웅이어야 했나? 그건 솔직히 뭐 추궁이 가. 임영웅 씨 입장에서는 왜 KBS여야 했나? 두 가지가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져야지 가능했던 일인데. 그렇죠. 처음에 시작점과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던 그런 요인 같은 게 뭐가 있었을까요? 자, 임영웅 위아 히어로를 만들기 전에 KBS는 이미 나훈아 대한민국 어게인 불후의 명곡 1회 전설이었던 심수봉 선생님이 피어나라 대한민국. 그럼 그 넥스트가 필요했어요. 21년 9월에 임영웅 씨가 TV조선에 묶여 있다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계약이 종료가 되는 그 시점이 된 거죠. 네. 그때 이제 KBS에서 우리가 잡자. 누군가 임영웅 잡아올 수 있으면 뭐 승진에 가까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국장님이 계시고 CP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왔었어요. 제가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KBS에 오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시청자들이 원한다. 그렇지. 그게 1번이지. 그리고 지금 그 시대의 슈퍼스타가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첫 방송을 KBS랑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뺏기는 거다. 타 채널에. 임영웅 씨가 돋보일 수 있는 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멋있는 무대를 만들어서 초대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나훈아, 심수봉의 연장선상에서 이거는 쇼를 제작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임영웅 씨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있는 국장님이 저한테 그러면 권 CP가 이걸 맡아서 한번 추진을 해보쇼. 아니 KBS에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뭐만 하면 다 권 CP가 하래. 이게 또 일이네. 아니 궁금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없냐고. 있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정말요? 네. 나훈아 콘서트, 심수봉 콘서트와 연장선상이라면 굉장히 화려하고 큰 무대가 될 텐데 그거는 PD로서 굉장히 큰 영광이죠. 제가 궁금한 건 그 생각을 하신 분이 권 PD만이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쇼 연출 경험이 제가 제일 많았어요. 적절한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이건 뭐 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네. 그 부분은 패스를 하고. 되게 쑥스러워하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총대를 매게 됐죠. 네. 근데 임영웅 씨 쪽은 여기 가요 관계자분들은 다 알지만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다른 가수들하고 임영웅 씨 쪽은 매니지먼트의 방향 자체가 달라요. 다른 가수 매니지먼트사들은 PD들을 찾아와서 계속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한단 말이죠. 임영웅 씨는? 임영웅 씨는 어떻게 하면 임영웅 씨를 감출까? 그래도 제가 음악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만나게 됐죠. 근데 저희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채널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미 먼저 제의가 다 들어갔어요. MBC? SBS? 하여튼 다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고액의 출연료를 부른 거예요. 연예인이라면 당연히 출연료 많이 주는 쪽을 선호를 하겠죠. 당연하지. 금전적인 이득도 있지만 그만큼 날 인정한다는 거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그쪽 매니지먼트랑 대화를 할 때 느낀 게 뭐였냐면 다른 데들은 이만큼 출연료를 줘서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줄 테니 대신 요거 해달라라는 게 다 따라 붙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요거 이런 게?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자기네 채널에 있는 다른 뭐뭐 프로그램에도 한두 번씩 나와달라. 흔히 말하는 끼워 팔기네.
그렇죠. 보통 연예계에서 끼워팔기라고 하면 어떤 스타가 한 명 출연하면 그 소속사에 있는 다른 신인급들도 좀 같이 출연시켜주세요. 이런 방향인데, 요건 네. 거꾸로 방송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줄 테니까 요 프로그램에도 좀 나와주시면 이렇게. 네, 그런 제안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만난 자리에서 그냥 그랬어요. 임영웅 씨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네. 방송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접근이 참 좋았네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고객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 지금 시점에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임영웅 씨 입장에서도 KBS는 상징성이 있었던 거죠. 상징성이 있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방송국 하면 KBS가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고 거의 유일하게 시종 일관 트로트라는 장르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줬던 그런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대형 쇼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 능력은 KBS가 가장 경험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로 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저희의 일은. 그렇죠. 이 쇼의 전체 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이 지금은 코로나 시대, 전 국민이 고통스러웠잖아요.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헤쳐나갔단 말이죠. 네. 그 사람들이 모두가 영웅이다. 그리고 임영웅 씨 이름이 딱 영웅이잖아요. 네. 처음에 나왔던 제목은 We Are Hero가 아니었어요. 오, 그럼. 임을 영어로 하면은 I am이잖아요. 그렇죠. I am hero로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임영웅 씨 혼자만 영웅인 것처럼 예, 그렇게 되니까 우리 모두가 영웅입니다 해서 We Are Hero로 바꾼 거예요. 국민들을 위한 커다란 공연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I'm Hero라는 제목은 되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겠다. 그럼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전체 컨셉을 잡았고 네. 제가 쇼를 만들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네. 이거는 일종의 연출 철학? 뭐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예, 예. 근데 저는 쇼는 오프닝이다. 쇼는 오프닝이다. 네, 다른 말로 쇼는 등장이다. 사실 제가 처음 콘서트 준비할 때도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 좀 해주셨어요. 공연 처음 하고 끝만 잘하면 돼. 그렇죠. 네,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2시간이 결정돼요. 네. 확 달궈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뭔가 임팩트를 줘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엔딩에서 확실하게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프닝 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전 세계의 여러 쇼 프로그램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요. 근데 공부지 그게. 네, 저희가 하는 공부가 바로 네. 그거니까. 근데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거, 네. 유로비전송 콘테스트. 아이고. 예, 제작비가 그럼 몇백억짜리예요. 아, 예. 근데 거기에서 레인지 로버라는 차 있죠. 레인지 로버. 예, 양쪽에 한 100대가 쫙 서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형님 나오는 사람들처럼. 네. 네, 예. 근데 저쪽에서 비행기가 와. 비행기가 예, 이 레인지 로버가 헤드라이트를 켜는 거예요. 유도등처럼. 그 불빛이 활주로인 거예요. 멋있네. 기가 막혀요. 그 네. 장면이. 아. 그러면은 그 비행기가 쫙 나와가지고 그 사이를 통해서 서요. 거기에서 첫 오프닝 출연 가수가 내리면서 그게 무대로 연결이 돼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예, 저는 이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딘가에 이거를 나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게 헬기를 띄우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쇼 프로그램에서 가수를 헬기에 태워서 날리는 정도의 규모로 하는 건 거의 없죠. 그렇죠. KBS 헬기가 21년 그 네. 시점에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세핑이야. 예. 어. 근데 항공 촬영팀에서 연예인을 태우고 그거를 하는 걸 거의 없었으니까 그치. 과연 이쪽에서 허가를 해주겠는가. 예. 네,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임영웅 씨가 탄다니까? 네, 그게 물론 임영웅 씨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쇼 프로그램에 이런 식으로 헬기가 이용이 되고 내용이 그거였어요. 임영웅 씨가 타서 헬기를 타고 전국을 한 바퀴 돌아요. 네, 실제로 돌진 않았죠. 예, 그렇겠지. 예, 근데 어쨌든 돌면서 밑을 내려다봐요. 음. 네, 내려다보면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들이 보여요. 그러면 저들이 우리 영웅들이다. 영웅들이다. 그 헬기가 내려서 임영웅 씨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습을 무대에서 재현을 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규모 있어 보였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면 진짜 파격의 파격이었죠. 네. 저는 그거 오프닝을 딱 구성을 하고 나서 이 쇼 되겠다. 네. 우리가 가수한테 쪽팔리진 않겠구나. 네. 연출자가 제일 쪽팔린 건 가수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예요. 임영웅 씨도 흡족해 하던가요? 뭐 그랬을 거예요. 저한테 뭐 이게 너무 만족스럽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날 무대가 다 좋았으니까 전체적인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죠. 그렇군요. 예.
공연을 연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제대로 못 듣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 공연하는 내내 어떠셨어요? 그 무대를 감상하시면서? 제가 어떤 가수에게 무대를 연출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준비를 한 3, 4개월 하잖아요. 네. 무한 반복으로 그 노래들을 들어요. 그 샌리스트에 있는 노래. 예. 가사 한 줄 한 줄을 다 외울 때까지 그걸 계속 들어야 돼요. 여기에서는 조명이 어떻게 들어가고 여기서는 특효를 어떻게 쓰고 근무 시간이 아니라 운전하면서도 그 생각, 밥 먹으면서도 그 생각,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냥 이거는 우리 직업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임영웅 씨 노래도 당연히 그렇게 들었죠. 음원보다 연습실에서 임영웅 씨가 직접 노래할 때가 제일 듣기 좋았어요. 그게 약간 아우라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습실에서 처음 만나서 노래를 들을 때 네. 아, 이 노래 또 듣고 싶다. 그게 임영웅 위아 히어로도 무중 팬분들은 다 알고 계실 음악 감독이 장지원 감독이었어요. 네. 장지원 감독이 저한테 와서 형 노래 진짜 잘하는데요. 저도 저지만 장지원 감독은 정말 얼마나 많은 음악들을 들었겠어요. 아, 네. 그건 진심이었어요. 네.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워딩인 것 같아도 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콘서트는 현장에서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VCR들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 중에 스페셜 무대로 팝송을 4곡을 연달아서 부른 게 있어요. 팝송 메들리 코너가 예. 있었죠. 그 코너는 다른 날 찍은 거예요. 아, 위아 히어로 녹화는 일산 킨텍스에서 했어요. 네. 근데 무대는 한번 지어놓으면 거기서 그냥 다 해야 돼요. 웬만한 건. 그렇지. 근데 팝송 메들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방송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그 4곡을 위해서 KBS 별관에 무대를 별도로 설치했어요. 솔직히 그 정도 무대 사이즈의 무대면 그걸로 뮤직뱅크 몇 번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라이브 밴드가 연주를 했는데 다 외국인으로 완전 이국적인 네. 느낌 좀 나게. 약간 재즈바 같은 그런 느낌. 예. 그거 만드느라고 추가 제작비가 꽤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방송 못 만들어요. 아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요. 고마운데. 네. 방송국 살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네. 뭐라 하시지 않나요? 보통 방송이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잡히는 게 제작비예요. 네. 그런데 KBS는 정말 제작비를 짜게 해요. 그러니까 수신료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쇼에는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됐고 네. 근데 그게 그냥 나훈아 씨다, 심수봉 씨다 혹은 임영웅 씨다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얻어지는 광고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자들의 반응, 네. 수신료의 가치를 보여주는 작품이면 제작비를 써도 괜찮다. 실제로 이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투자지. 뭐. 쇼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10%가 넘기면요. 아, 예. 그건 대박이에요. 그렇죠. 초대박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라고 이제 접근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뭘 해달라고 하시던가요? 아, 그 부분. 예. 예. 아름다운 구석. 임영웅 씨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제작진이 그렇게 만들죠. 당연히. 야, 그거 무섭다. 예. ITC랑 무대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네. KBS 옥상에서 KBS 저는 못 올라가 봐서 못 봤는데 네. 이렇게 쇼를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놨는데 엔딩을 어떻게 갈까? 엔딩이 밋밋하면 이건 뭐 화장실 가서 뭐 하다 만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은 이 쇼의 엔딩으로서 손색이 없겠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